요즘에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게 더러운 질병인 치매라는 것인데, 치매를 예방한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치매가 발생해서 본인도 가족도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 치매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매는 정확한 발병의 원인을 알 수 없으나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치매 같은 경우 유전이 되는 것인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열왕기하 14성절에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를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물림은 없다고 봐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모님이 치매를 앓으셨던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이 나중에 치매에 걸려서 자식을 고생시킬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치매는 사실 유전적인 요소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유전적인 부분이 많게는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치매 경력이 있었다면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어서부터 예방을 해야 됩니다. 몸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매는 어머니로부터 유전을 물려받은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쪽에 치매가 있었다면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치매 위험을 가진 유전자를 물려받은 사람들의 경우 기억력이 보통 사람보다 나이가 들었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유전은 이 말씀들을 다 끝까지 들으시면 해결 방법을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치매에 대해서 편견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통 치매라면 나이 든 사람들만 걸리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40대 젊은 층의 사람들도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는 경우는 더욱 유전으로 인한 것이 가능성이 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젊은 나이에는 치매에 걸릴 위험성에 대한 인자가 매우 낮기 때문에 치매 초기의 증상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이나 경련, 발작 등을 일으키는 것을 미처 치매의 증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젊은 층에서 치매 환자가 꽤나 많습니다. 또한 치매에 대해서 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치매에 대해 예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로 평소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최대한 위세에 대해서 치매 환자가 있는지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기 관리해가지고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목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병은 부계보다도 목의 유전성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캔자스 대학 메디컬 센터 심장과 전문의 제프리 번스 박사는 어머니가 치매 환자였던 사람은 아버지가 치매를 겪었던 사람에 비해 치매와 관련된 핵심 뇌부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번스 박사는 어머니가 치매 환자였던 11명, 아버지가 치매 환자였던 10명은 부모가 어느 쪽도 치매를 겪지 않은 30명 등 60세 이상 노면 53명을 대상으로 화소 기반 형태 분석법을 이용해 3차원의 뇌지도를 작성한 결과 치매 모친 그룹이 치매 부친 그룹과 정상 부모 그룹에 비해 치매와 관련된 핵심 뇌부인 해마염이랑과 혈전 부의 회색질이 리배나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회색질은 대뇌의 겉부분으로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으며 회백색을 띠고 있어 회색질이라고 불립니다. 신경돌리들이 모여있는 속부분은 하얀색이어서 백질이라고 합니다. 치매는 모친 그룹은 또 치매 부친 그룹과 정상부모 그룹에 비해 뇌의 전체 용적이 1.5배나 더 손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들은 몇 년 뇌가 조금씩 잊히는 게 보통이고 이것을 꼭 치매의 신호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치매 환자의 경우 뇌의 위축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건서 박사는 이 결과 치매가 부계보다는 목의 유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 이유는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세포 안에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어디서 모계를 통해 유전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너무 놀랐습니다. 생물 시간에 미토콘드리아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익숙해서 더욱 놀랍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동승물의 세포질 속에 많이 들어있는 과리 모양의 물질입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주성분인데 세포 내 대사에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치매 관련 구성이 높은 사람의 유형 8가지입니다. 치매란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치매는 기억력, 시공간 파악력, 판단력, 사고력 등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입니다. 예전에는 늙고 나이 들면 치매가 온다는 단순한 노인성 질환으로 인식했지만 현재는 젊은 사람도 치매가 올 만큼 다양한 원인을 가진 뇌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에 노출된 사람들이 여기에 따로 있다고 합니다. 먼저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가 소개하는 10가지 치매 경고 징후부터 알아봅시다.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기억 상실이 있다.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일상적이고 익숙한 일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시간, 날짜, 계절, 장소에 대한 혼란을 겪는다. 시각적인 이미지와 공간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대화하거나 글을 쓸 때 단어 사용 등의 문제가 있다.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물건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판단력이 떨어진다. 자신이 겪는 문제 때문에 직장이나 취미, 사교 모임을 그만두려고 한다. 기분이나 성격이 변한다. 자신이나 가족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치매 전문병원을 찾아가서 처방을 받는 건 좋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태는 악화됩니다. 악화하는 순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치매 가능성을 매우 높은 사람 유형이 8가지를 보겠습니다. 부모가 치매했던 사람, 부모님이 치매했던 사람은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매는 유전적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물론 치매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은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발병 위험률이 약 2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전에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환자의 30% 정도에서 유전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65세 이전에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은 부모나 형제가 있다면 가족들도 검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 발병 가능성을 확인하고 미리 재배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는 사람입니다. 30, 40대에 고혈압이 있다면 나이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찰스 데칼리 교수팀이 30, 40대 남성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뇌 기능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혈압이 140, 90 이상인 고혈압 환자가 정상인보다 뇌의 노화가 7.2년 빨랐고 인지 기능과 관련된 뇌 부위의 면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높은 경우 혈관이 빨리 망가지는데 수많은 혈관으로 이루어진 뇌 역시 혈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치매 위험성이 높습니다. 혈중 당농도가 지나치게 낮아지게 되며 포도당을 유일한 에너지장으로 사용하는 뇌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8시간에서 9시간 이상 잠을 많이 자는 사람입니다. 국립암센터 명승보고서에 따르면 하루에 수면 시간이 8에서 9시간 이상인 경우 하루 7시간, 8시간 자는 사이에 비해 인지장애, 치매 위험성이 각각 38%, 42%만큼 높아진다고 합니다. 잠을 너무 많이 자면 치매가 걸릴 위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가능한 것 하나가 생물학적 기전에 의해서 잠을 오래 자면 염증 관련 생체세포가 증가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잠을 오래 자게 되면 뇌에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치매가 발병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잠을 오래 자는 것 자체가 이미 인지장애를 유발하는 수면무호흡증 같은 질병이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 피로 유발, 기억력 감소까지 초래하는 수면무호흡증이 계속 지속될 경우 치매 초기 증상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술을 드시고 필름이 자주 끊기는 사람입니다. 과음을 한 다음에 자주 필름이 끊긴다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음을 하고 필름이 끊기는 현상을 알코올성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지속되면 뇌 속의 기억 충추인 해마의 신경세포 재생을 억제하게 됩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 10%가 알코올성 치매로 알코올로 파괴된 뇌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지능, 학습, 언어 능력 등 인지 능력이 저하돼 치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자주 먹는 사람은 술 먹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8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던 지옥군의 사람입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뇌를 꾸준히 자극해줘야 됩니다. 근데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직업인 뇌가 알고 있는 지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에 대한 자극을 줄 수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단순 노동자의 경우 치매 위험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매 예방 체조와 독서 등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을 틈틈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으로 괴로운 사람입니다. 우울증은 치매 발병 위험을 2, 3배 정도 높이고 한 번 우울증에 걸릴 때마다 치매 위험을 14% 정도 높인다고 합니다. 특히 치매와 동반된 우울장애는 치매 인지기능 저하를 포함해 전반적인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환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경우 우울증은 반 정도가 뇌의 허혈성 병변과 연관된 혈관성 우울증으로 뇌 허혈성 병변은 지속적으로 증가돼 노년기 우울증을 극심하게 만들고 더 진행되면 치매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음의 병은 몸의 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면 빠르게 마음을 전문으로 취하는 목회자가 상담하고 병원에 찾아가서 전문가 상담하고 적절한 진단 및 처방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온몸 집중 치유기도, 깊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상처를 정리해가지고 온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우울증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취하는 교회나 병원이나 치매 상담센터에 가는 것에 꺼려하지 않으셨다면 합니다. 가셔서 미리 예방하는 게 좋아요. 내가 우울증이라면 정신병이라는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감기도 우울증도 누구나 걸릴 수 있으므로 똑같이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태아나 유아실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경험은 평생 뇌에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정신의학 분야 전문가의 뇌 영상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결과입니다. 뇌 전문가들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 영상 도구를 이용해 살펴보아 만성적인 부모의 언어적 학대나 가정폭력, 목욕 등 정서적 학대 경험은 뇌신경 화로 발달에 이상 소견을 보였다는 겁니다. 신체적 학대가 아닌 정서적 학대만으로도 뇌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뇌 전문가들이 아동기에 따른 학대 없이 부모의 언어적 학대만을 경험하는 성인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해 분석하는 결과 따르면 언어 학대고는 신경회로의 발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언어 표현은 담당하는 영역과 언어 이해력을 담당하는 영역 사이에 연결한 신경회로가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와 관련한 신경회로도 언어 학대에 취약한 게 뇌의 영양 분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뇌 전문의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뇌신경 자발에 굵고 단단하게 연결돼 신경 전달에 원활하다면 학대고의 부연 조건이나 약해 끊어진 경우가 있다며 만성적인 언어 학대가 언어적 기능자나 감정 조절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 학대에 노출되면 심리적 발달은 물론 뇌의 구조의 발달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며 부모의 양육 행동이 자녀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머리에 충격이나 부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만성적인 상성 뇌질환은 머리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며 뇌세포가 퇴화하는 질병으로 치매 원인이 됩니다. 이런 머리에 충격을 주기 쉬운 복싱이나 미식축구 선수에게 자주 발견되는 질환입니다.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때 머리 보호구를 사용하는 것이 꼭 좋습니다. 그 외에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머리에 에버로부터 충격을 받아 손상이 일어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70세 이상 노인 58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대상 중 140명이 가벼운 인지 기능 저하 증상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대상자들이 과거에 머리에 충격 등으로 손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 손상이 있는지 141명 가운데 18%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뇌 스캔을 한 결과에서는 인지기능 손상이 나타나는 그룹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의 신호인 메타 아밀로이드 플로그가 다른 그룹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머리 부에 부상을 입은 것과 알츠하이머 간의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APOE라는 유전자는 E2, E3, E4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E4 유전자를 가진 경우 뇌 베타 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를 한 개가 가지고 있는 경우 알츠하이머 치매를 발병 확률이 2배로 증가하며 2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8에서 10배까지 발병 확률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뇌에 기름기가 끼기 때문에. 치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젊어서부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예방법을 균형하면서 살아가면 예방이 됩니다. 이는 KBS 생명성사 비밀을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보호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망수가 치매는 무엇이 다른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져 건망성이 잘 생깁니다. 건망성은 어떤 사실을 기억을 하지만 저장된 기억을 불러들이는 과정에 장애가 있어 주로 발생합니다. 건망성이 차근차근 생각을 더듬으면 잊혀진 사실을 기억이 해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치매에서 보이는 기억장애는 그런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어디서 몇 시에 모이기로 했더라? 는 건망성이 있고 또 나는 그런 약속 한 적이 없는데 라는 치매한 기억장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장애가 아니라 다른 여러 인지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말합니다. 기억장애는 있고 다른 장애는 없는 경우는 경한 인지기능 장애로 하는데 이런 사람들 중 약 20% 정도는 치매로 발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치매는 항상 기억장애를 동반하는가요? 치매는 항상 기억장애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기억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전두특도역 치매입니다. 전두특도역 치매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초기에 기억장애 방향과 소실보다는 성격 변화가 먼저 온다는 겁니다. 화내고 분노를 잘한다는 얘기야. 물론 좀 더 진행하면 다른 인지기능도 감소합니다. 이렇게 전두특도역 치매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을 열리가면 많이 웃는다. 불필요하게 밖으로 많이 쏘다닌다. 집안에서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린다. 반복적인데 예를 들어 문을 스스로 8개 쓸데없이 화장실 출입하기 같은 말이나 노래를 하루 종일 반복하여 하는 행동 등을 한다. 소변이나 대변을 참지 못하고 싼다 등입니다. 전두특도역 치매 증상은 이상한 행동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다른 정신질환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 정신병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종류의 치매를 의심하여 식료과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알츠하이머병은 유전이 되는가입니다. 직계 가족의 2세대에 걸쳐서 65세 이전에 알츠하이머병을 앓았다면 병에 유전될 확률은 20에서 25%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나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초로 가족 중 알츠하이머병을 제외하고 65세 이후에 발병하는 산발형 알츠하이머병의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 외에 노화 등의 다른 위험인자와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파킨슨병에도 치매가 생기는가? 파킨슨병도 알츠하이머병 같이 신경계 세포들이 서서 죽어가는 퇴행성 질환의 대표적인 병에 속합니다. 퇴행성 질환은 주로 노인에서 발생하고 병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뇌 여러 부분을 침범하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증상이 심해지면 특징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뇌 속에 도파민이라는 신경절달 물질이 부족해서 발병을 합니다. 신경절달 물질은 수많은 신경들 사이에 연결하는 신경망의 접합 부위에서 분비되는 다음 신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경세포들이 필요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여 몸을 움직이고 중요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파킨슨병에서 도파민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운동상의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손발이 떨리고 행동이 느려지며 몸이 뻣뻣하게 굳어지고 걸음걸이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걸을 때 상체를 앞으로 꼬부리고 팔을 잘 흔들지 않고 보폭을 줄여 종종걸음을 보이고 심하면 앞으로 쓰러지거나 발걸음을 떼지 못하기도 합니다. 파킨슨병이 여러 가지 운동신경 장애 증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질환이지만 알츠하이머병 기억처럼 기억력 저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지 장애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파킨슨병 앓고 있는 환자 10명 중 2명에서
치매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이 동반되거나 수면 장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 때문에 환각 현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파킨슨병에서 치매 증상은 행동 장애이고 수면에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고 파킨슨병이 초기에 치매 증상이 발생한다면 파킨슨병이 아니고 이와 유사한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세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현대의학 약물에서는 치매의 진행 및 몇 단계에 늦출 수 있지만 치매를 치유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가족이나 이웃들을 그분들에게 더욱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들은 치료와 예방을 적극적으로 힘써야 됩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인도받는 신앙생활을 최고의 예방할 때는 깊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속에 상처 스트레스를 갖고 자고 제거해가지고 온몸에 피가 잘 돌고 물이 잘 돌고 산소가 잘 돌아다니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치매는 예방이 가능하고 진행을 늦출 수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약물 치료, 아직 알츠하이머병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개발되지 않고 증상을 완화시키고 진행을 지연시키려 하는 약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뇌 신경질환 물질인 아세콜린의 감소를 보충하고 뇌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도 및 중증도 환자보다 더 효과적인 약이 아세콜린 분비에서 억제제가 대표적입니다. 중증도 이상으로 진행된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는 NMDA 수용체 기량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혈소환성 치매 약물 치료입니다. 뇌졸중에 재발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 약물에는 항응고제, 혈소판 응지 억제제가 있고, 여기에 헬륨스라인 개선제나 뇌기능 개선제 등을 첨가하게 됩니다. 항응고제는 심장이나 목부에 큰 혈관에 생기는 혈전을 떨어져 나와 혈관에 막히는 색전증이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에 쓰는 아세세트 악셀론이라는 약물이 혈관성 치매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일부 인정된 혈관성 치매의 유의약물과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비약물요법 치료입니다. 비약물법 치료는 환자의 신체 질환이나 불편감을 주변 환자분들 같은 행동 심리 증상, 야간 행동, 공격성, 불안, 우울, 망상, 선망 등등을 초래할 만한 원인을 찾아 교정해주는 것으로 약물 치료 없이도 상상하는 정도의 정신 행동 증상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비약물적 요법으로 회상법, 음악요법, 진압력 증가요법, 성령에 인도받는 신앙생활,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 성령으로 마음을 취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자원을 이용해 치매 증상이 의심되면 치매 진단이 필요하거나 치매 환자 상처가 심해지고 가족들도 힘으로 도저히 돌볼 수가 없는 경우 장기보호와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회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치매 지원센터 활용, 전문 치매 진단 진단, 보호자 지지, 국가의 장기 요양보험제도 이용, 국가 치료비 지원의 재가 서비스,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요양소 입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집회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예방하고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영같이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단정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전인격을 장악하고 흘러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대로 정상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체온도 정상이 되가 36.8도에서 30도 유지가 됩니다. 뇌기능이 정상에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육체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신앙생활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실천적인, 실제적인 성령 역사인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더러운 질병, 치매를 예방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살면서 하는 게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소개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축복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자신 제대로보고 더러운 치매에 걸리지 않아서 항상 자기관리 잘하며 내면을 성령으로서 정화시키며 은혜 충만한 생활을 건강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생활하면서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